네, 사주제 발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제는 또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 사업입니다. 아마 연구 책임자와 그 팀원들이 굉장히 오래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발표는 올해 연구 책임을 맡아서 진행해 주신 최유경 팀장님께서 맡아주셨고, 오늘 토론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의 사회적 가치 TF 장덕진 위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현장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김상일 센터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유경 박사님께서 20분 정도 올해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사회적가치 법제팀의 최유경입니다. 저희는 사회적가치 법제 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3년차에 접어든 사업을 올해 수행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전만 해도 그다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었던 사업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전체 인류가 공동으로 연대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저희 사업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좀 아프지만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어서 연구를 이제 추진해 오면서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앞에 한 3가지 정도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범주화 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또 해외에서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좀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토론자로 모신 장덕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또 관련된 하위 법령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 내지는 하위 법령안 도출 등의 작업에 좀 그간 많은 인력과 또 에너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도화의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4, 5, 6번으로 이어지는 측정, 사회적 가치의 측정 문제와 평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올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ESG로 조금 치환해서 민간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조금 더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나 성과 확산을 위해서 이제 포럼을 개최하거나 이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에는 이제 저와 또 이준서 선임연구위원님, 장민선 연구위원님, 그리고 송영선 전문위원님, 손윤아 연구원, 김수래 연구원, 또 박상훈 인턴 연구원, 이렇게 7명이 좀 함께 했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좀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초래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또 이제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양을 보여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우리 사회 갈등이나 이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논의였다고 이해가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지속 가능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이 논의를 ESG라고 하는 담론으로 좀 예상치 못하게 급속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하던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ESG에 관한 조금 학술적인 기본 연구들을 축적하는 데 올해 역량을 좀 쏟았습니다. 여기는 좀 논의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이제 그 취임 초부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에 먼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했고, 또 그 정책
방향으로서 이제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먼저 이제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의 지표를 연구한다거나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가야 할지를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부분은 사실 조금 논의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자료로 발음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행 입법의 추진 경과는 2014년도에 처음 제기된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해가는 기본 법안 등이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에 2016년 또 17년 그다음에 현행 21대 국회에서 20년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광범위한 요소들을 수시 보고서 내지는 또 이슈 페이퍼, 이슈 브리프 등의 출간물을 통해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상적인 논의일수록 총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강론을 이야기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했고, 여기서 보시는 이 오른쪽의 표는 기획재정부와 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회적 가치 TF 등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사회적 가치 그 추진 체계의 표인데,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 현행 제도와 법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제 이런 간행물들을 주로 많이 출간해 왔습니다. ESG의 담론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가 좀 급속히 넘어가 버렸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확산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SG의 논의가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좀 아직 오래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을 더욱 탄탄히 해야 한다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사업 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환으로서의 ESG의 활용 또는 ESG 기초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SG란 통상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고려하던 재무적 요소 외에 비재무적인 요소,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뭐 SDG 등의 국가 목표 또 이제 유럽 차원에서의 EU에서의 논의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제 그 실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금융위원회가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올 초에 발표했고, 또 오늘 또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업하셔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사업 내용 중간에 이러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화에 있어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보고서를 6종 총 7권 출간하였고, 또 이슈 페이퍼 7종, 또 이슈 브리프 1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연속해서 이제 그 작년도부터 19년도부터 계속해서 6차, 7차 포럼으로 이어왔고, 또 국내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7권의 보고서는 사실 올해는 좀 연구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충원이 되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기존에 있던 사회적 가치의 평가 지표 연구의 일환으로 국가 통계에 기반 사회적 가치 지표 연구는 좀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보고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사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로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이 보고서들은 주로 ESG 공시 동향과 관련한 해외 법제를 먼저
연중 수시 동향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ESG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정보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또 인권 실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컴플라이언스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세부 연구 과제로 이렇게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로는 이제 저희가 그 현행 기업들이 지금 이미 보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들을 약 100여 개 정도 전수를 조사해서 샘플링 한 12개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현행 기업들의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보고 형태와 또 앞으로 제도화할 때의 시사점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한 연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 연구는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의 법제에 관한 연구를 조금 더 망라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과 그 하위 법령 체계 마련을 위한 좀 방대한 내용의 각 챕터에 이제 사회적 경제를 구상하려고 하셨던 그 기존의 19대 국회에서부터의 법안들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다루는 연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슈 페이퍼는 주로 해외 법제를 조금 신속하게 소개하는 목적으로 많이 출간해 왔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프랑스에서의 그 듀 딜리전스라고 불리는 실사 의무화법을 정리했고, 또 중남미 공동 이익기업 법제 분석이라든지 캐나다 사회적 경제 법제 등을 분석했고요. 또 요즘 ESG 열풍에 잇따라서 이제 미국의 비콜 인증과 베네핏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19년도에 1차로 연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의 동향을 조금 더 최신 내용을 담아서 소개하는 이슈 페이퍼를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ESG 관련 개념이 워낙 사회적 가치도 그러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정리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의 정리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또한 정리해서 발간을 하였고, 이제 조금 21대 국회에서 상정된 ESG 관련 법안들을 전수 분석해서 그 주요 내용들도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앞으로의 내년도 연구 사업은 ESG 각각의 영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지만, 특히 이제 그 시작으로서 젠더 이슈에 관련된 현황과 과제도 이슈 페이퍼에 담았습니다. 저희 이슈 브리프는 지금 이제 3번째 권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프라이버시를 각각 주제로 하여서 2권이 출간된 바 있고, 올해는 사회적 금융을 소재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 성과물로서 이제 책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ESG와 관련되어서도 사실 다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에 좀 많이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회적 경제 법령집은 이제 사실상 거의 제작 기간이 2년에 걸쳐 있는데 5개 나라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 좀 언어들이 다양한데요. 그 기존에 번역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감수하는 작업을 거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작업을 해서 드디어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조와 네트워크 또는 성과 공유는 저희가 좀 특히 사회적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대중이나 학계에 널리 논의되지 않을 때 특히 학제 간 연구를 위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인데, 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차, 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6차는 이제 ESG로 넘어오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연초에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어떻게 이제 대면으로 수행을 하였고, 7차부터는 좀 비대면으로 오히려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는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19년도에도 이제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환경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이제 시점에서 조금 더 발전된 논의로서의 ESG 중에서 환경 분야의 이제 지표 연구 또는 뭐 평가에 관한 좀 더 집중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제학술대회는 19년도를 이후로는 잠시 개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사회적 부동산 제도를 소개하고 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국토연구원과 또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의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ESG라는 담론을 조금 선제적으로 연구 사업의 계획 또는 기획에 넣을 수 있었다는 부분은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논의들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등과 연계 속에서 KESG 가이드라인의 일부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연구자로서는 조금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고서들은 좀 목차를 담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으셨듯이 올해 그 사회적 가치팀에서는 연구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발간물 또 포럼이라든지 국제학술 행사까지를 개최를 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 논의를 ESG로 자연스럽게 전환시켜가는 노력을 해왔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논의인가라고 생각이 되기 쉬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곁에서 바로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논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의 주제 접근도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토론자 두 분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가치 TF의 장덕진 위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규영 박사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고 그것을 또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유용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 지금 전체 발표가 어떤, 주장을 펼친다기보다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해오신, 연구와 일련의 행사들, 이런, 성과를 쭉,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어떤 뭐 찬성이나 반대의,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또 그동안, 이런 쭉 해오시는, 연구 성과들을 접하면서 또 사회적 가치 관련한, 일들을, 최유경 박사님과 함께, 해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대선이 있을 것이고 5월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이런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죠.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 단어를 접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최유경 박사님 발표 자료에 있었던 사회적 가치의 뭐 13가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봐도, 이게 왜 이 13개가 여기에 같이 있는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다른 어떤 건 빠지고 이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막상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 주로 기재부를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사회적 가치의 일종의 선행 사례 혹은 전례로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유럽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소셜 퀄리티, 사회의 질 선언이라든가 사회의 질 관련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소셜 퀄리티 연구는 저도 한국 측 파트너로서 한 7, 8년 정도 유럽 학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유럽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이론이나 거기서 사용되는 지표나 이런 것들도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소셜 퀄리티 연구를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례로 선행 사례로 들면서 사회적 가치라는 상당히 낯선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입법을 시도한다고 할 때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방향으로의 연구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진 부분은 사회적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적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 이런 쪽에 실제로 액션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가치와 같은 것이냐 혹은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최규영 박사님 그 발표 자료에서도 앞부분에 몇 차례 나오고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흔히 이제 출발점으로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가 혹은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입법이 되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려면 이게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양극화 불평등 얘기 나왔었는데 불평등과 양극화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 문제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불평등 문제도 OECD 평균보다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만 빈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문제냐 다른 문제냐 정책적으로는 하나의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냐 아니면은 불평등에 대한 대책과 빈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불평등이 핵심이라면 우리가 보편복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빈곤이 핵심이라면은 선별복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소한 질문의 디테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제는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나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앞으로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최규영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중간에 입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이게 입법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당이 입법을 하자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3법을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입법을 했었던 여러 개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 처음에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저희 사회적 가치 TF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의 현행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입법을 할 수 있을 때 일단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은 입법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뭐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가 바뀐다고 하면은 아마도 입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끝으로 지금 포스트 코비드-19 시대 사회적 가치는 ESG로 모아지는 것인가, 먼저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ESG 연구로의 흐름, 중간다리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 던졌었던 질문,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게 무엇인지, 이게 국제 규범으로 통용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 규범으로 통용되는 입법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 국제 규범으로 통용이 되는 ESG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는. 더군다나 내년 3월 이후에는 정권 재창출이 되던 정권 교체가 되던 사회적 가치가 지금보다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인 ESG로 컨버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자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혜경 박사님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를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학계에서 어떤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지, 또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나 향후에 사회적 가치가 ESG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께서 보다 또 세부적인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의 김상일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의 김상일입니다. 우선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오기 전에 이렇게 페이퍼를 보면서 저희가 실무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부와 함께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유경 박사님 통해서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전달받고 저희 보고서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좀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평가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체계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에서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좀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ESG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평가에 대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해외의 외부의 어떤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들이 좀 맞춰진 상황이었다고 하면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 그거 외에 이제는 ESG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고 어떤 가치들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필드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들이 ESG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현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해주셨던 이슈 페이퍼들 중에 지역별로 혹은 주제별로 지금 해외의 동향들이 어떻고 어떤 측면에서 향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고 향후의 전략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페이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 혹은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들, 고민들을 조금 더 같이 해주실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민간 영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연구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연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나 법적으로 이런 법제화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입장과 기업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나 방향성에 대한 정보만 알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라든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부나 학계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내용들, 또 민간이나 기업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많이 도움도 되시고 또 그 부담도 느껴지시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덕진 교수님은 항상 이제 그 TF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 주로 뵈가지고 오늘은 사회학자로서 토론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폐부를 찔린 것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말씀 주셔서 굉장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주신 말씀에 너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완전히 학계에만 있다면 이제 그 이론적인 담론이나 비판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책기관에 있다 보니 정부의 입법을 지원하는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저 스스로도 또 저희 팀원들도 이제 많은 토론 속에서 비슷한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제기하고 많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가 국정 과제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것 치고는 입법의 성과나 어떤 추진 동력은 사실 올해 이전까지는 사실 많이 약했던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시기를 앞서갔을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 가치든 ESG든 향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이 본질적인 내용은 함께 계속 고민하고 또 인류가 같이 끌고 갈 문제라는 점에는 저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좀 더 근본적으로 아까 장덕진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ESG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정말 다 해결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린 모두가 살기 좋은 상황으로 모두 행복해지는 것인가? 불평등이 없어지고 양극화가 사라지고 빈곤이 퇴치되는 것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확답이 드는 건 아니어서 이게 참 쉬운 연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내년도 연구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보다는 이제 ESG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터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예전에 사회적 가치를 논의할 때는 너무 관심을 못 받아서 외로웠다면 지금은 너무 관심이 많은 주제가 되어버려서 조금 부담이 있는 점도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연구자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지금 이제 우리 김상일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영역에서 훨씬 많은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批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또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에서의 논의되던 사회적 가치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민간에 확산되어 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이제 연구자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주체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담론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체를 더 확산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토론자로 생산성 본부에서도 와주셨는데 법학의 방법론에서는 사실 조금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논의하는 게 좀 익숙한 전공자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학뿐만 아니라 뭐 경영학, 경제학, 정책학, 행정학, 또 이제 민간에 계신 기업의 여러 고민들을 담아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이제 올해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다시 한번 수립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 사실 발표는 저 혼자 했지만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팀에서 너무너무 많이 고생해주신 저희 박사님들 또 팀원님들 계셔서 그분들께 사실 모든 공은 다 그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저는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가치. 아까 토론자께서 기업은 당면한 그 평가에 대한 대응 문제로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마음에 짐처럼 남는 시간이 됐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모두 다 더 공감을 통해서 이거를 정말 같이 공감을 통한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의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내년에 그 사회적 가치 연구팀의 사업이 더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